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무료 PDF와 전자책을 제작하였습니다. 프로필 링크와 댓글을 확인하세요. 프랜차이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전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오디오북 챕터 1. 이런 상황이면 가맹점 30개 가능합니다. 월 평균 매출 3천만원 이상, 평균 원가율 25% 이하, 사장 없어도 돌아가는 매장. 우선 월 평균 매출이 적어도 3천만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일매출이 100만원 정도 되면 주변에서 봤을 때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점의 매출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다음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평균 원가율이 25%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맹점에서 똑같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 원가율은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없어도 매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 매장을 오토로 돌리지 못하는 사람은 가맹사업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챕터 2. 전수 창업하면 망하는 이유. 전수 창업이 좋을까? 프랜차이즈가 좋을까? 프랜차이즈를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전수 창업은 일정 비용을 받고 제품의 레시피, 본점의 거래처, 매장 운영 방식 등을 교육해주는 창업 형태입니다. 일회성의 비용이며 오픈하는 매장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 없습니다. 반면에 전수받은 사람이 재교육을 할 수도 있고 영업 제한 반경가치 규제가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경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나중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전수 창업으로 1호점을 내어준 경우에는 추후 오픈하게 될 가맹점들 또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때문에 전수 창업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챕터 3. 매뉴얼이 필요한 이유. 매뉴얼은 꼭 필요할까?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을 파는 사업입니다. 매뉴얼이 있어야 프랜차이즈의 시스템이 잡힙니다. 가맹점을 위한 매뉴얼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운영 매뉴얼, 조리 매뉴얼, 서비스 매뉴얼.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운영 매뉴얼은 오픈, 마감, 위생, 재고 관리 등 매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리 매뉴얼은 메뉴를 동일한 품질로 만들기 위한 레시피를 담고 있습니다. 서비스 매뉴얼은 고객 응대, 컴플레인, 반품, 환불 등의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매뉴얼은 역시 조리 매뉴얼입니다. 조리 매뉴얼만으로도 가맹점을 성공적으로 확장한 브랜드도 많습니다. 그만큼 다른 매뉴얼은 몰라도 조리 매뉴얼만은 꼭 준비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는 언제 어떤 매장에 방문을 해도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브랜드의 동일한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사업 전에 매뉴얼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챕터 4. 프랜차이즈 대표는 무슨 일을 할까? 많은 분들이 매장 30개를 운영하면 떼돈 버는 줄 압니다. 실상은 누구보다도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보통 초기 프랜차이즈 대표들의 일상은 이렇습니다. 출근하자마자 가맹점 관련 회의를 합니다. 가맹점의 매출, 디자인, 전략 등 중요한 사항을 짧게 얘기합니다. 오픈 예정인 매장이 있다면 현장도 한번 돌아봅니다. 틈틈이 유선 및 이메일로 가맹 상담을 진행합니다. 괜찮은 예비 창업자와는 직접 만나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재료들을 더 싸고 좋은 품질로 받기 위해서 비딩을 진행합니다. 직영점이 있다면 매장에 방문하여 컨디션을 체크하고 솔루션을 줍니다. 모두가 퇴근한 밤에는 본인의 브랜드를 위해서 여러가지 기획을 합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게 가맹점에 도움이 될까? 그리고 더 확장하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챕터 5. 가맹점에서 본사 제품을 쓰지 않으면. 프랜차이즈는 브랜드의 일관성을 위하여 가맹점에서 필수로 납품받아야 하는 품목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 품목은 아무 제품이나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필수 제품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첫째,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일 것. 둘째, 상표권 보호 및 동일성 유지에 필수일 것. 세 번째, 정보 공개서로 미리 알릴 것. 이외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은 원칙적으로는 지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필수 제품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첫째, 공산품에 로고 넣기. 둘째, 메인 메뉴 원재료의 품질이 관리가 필요할 경우. 세 번째, 본사 또는 지정업체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것. 네 번째, 본사에서 OEM 제작을 한 제품. 가맹사업을 할 때 필수 품목 지정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챕터 6. 프랜차이즈가 사기치는 방법. 가맹 본사가 가맹점 확장을 위해 점주를 모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3가지 말을 하는 브랜드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브랜드는 수익률이 40% 이상이다. 우리 브랜드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우리 브랜드는 창업 비용을 싼 이자로 빌려준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익률이 40% 이상이다. 요식업 기준으로 나올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40%가 나온다는 것은 보통 인건비를 뺀 수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브랜드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등을 아무것도 받지 않는 브랜드가 널렸습니다. 이런 본사는 어디서 남겨먹을까요? 가맹점에 납품하는 재료에 마진을 많이 붙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업 비용을 낮은 이자로 빌려준다. 창업 비용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미래가 불안정한 예비 창업자에게 대출을 권장하는 것은 가맹 본사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제발 이런 본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챕터 7. 프랜차이즈 얼마나 남을까? 프랜차이즈 매장을 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우선 장사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월세, 원재료비, 인건비, 공과금, 감각삼각비, 세금. 여기서 프랜차이즈 매장일 때만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가맹비, 물류 보증금, 로열티. 프랜차이즈 매장이 아닐 경우 이런 비용을 전부 계산해서 15%가 남는다고 하면 프랜차이즈 매장일 경우 약 10%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독립적으로 운영할 때보다 5%에서 10% 정도 덜 가져가게 됩니다. 이 비용은 마케팅 비용, 메뉴 개발 비용, 매장 관리 비용이라고 보면 편합니다. 챕터 8. 몇 호 전부터 수익이 날까?
프랜차이즈 사업은 몇 호 전부터 수익이 날까?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면 시작하자마자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맹사업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케팅 비용, 사무실 비용, 직원 인건비, 교통 비용, 특허 비용, 물품 구매 비용 등 생각지도 못한 여러 비용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비용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덜컥 시작했다가 피를 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호 전부터 수익이 날까요? 이건 사실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 개설 비용이 높은 브랜드는 1호 전부터 수익이 날 수 있고 자체 공장이 있거나 개설 비용이 낮은 브랜드는 30호 때도 적자일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전에는 이러한 숨은 비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무료 PDF와 전자책을 제작하였습니다. 프로필 링크와 댓글을 확인하세요. 프랜차이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전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